지난 비대위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할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날 우리 취재진은 조합 측의 취재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사진기자와 제가 조합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대위가 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 선술 겨를이 없이 조합의 문이 폐쇄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해당 조합 사무실에 감금이 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고령의 여자 이사님들이 함께 감금이 된 상태였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12시간 가까이 감금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로는 화장실 이용 문제였었죠. 조합 사무실의 내부에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합 이사님들이나 저희들도 화장실 문제로 되게 곤욕스러웠었고, 두 번째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딘가에 감금이 돼봤던 경험은 없어가지고 이게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감금 상태에서 그 앞에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조합 사무실 앞에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에 아이들이 등하원을 할 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법령에도 보면 학원 인근에 흡연이라든가 음주 같은 게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치킨과 맥주를 불러서 주문을 해가지고 술판을 벌인다든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것을, 등하원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수차례 있었고요. 비대위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해서 우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한 좀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는 장면도 몇 차례 목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사다리차 자체가 워낙에 층고가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는 높은 데서 탈출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난간에서 실족을 해가지고 추락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었고, 경찰들 역시 문제점이 많았던 게, 그날 경찰들은 특공대를 불렀다고 하는데 전혀 진압을 못했습니다. 이 경찰 근무 수칙에 보면 다중범죄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은 그런 것들을 묻고 하고 단지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반대로 탈출하다가 실족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산 시에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훨씬 더 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의 대책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비대위가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난 뒤에 절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무단 점거 등으로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은 이해하기 힘든, 역시 이해하기 힘든이죠. 조합원이기 때문에 좀 법률적 처벌이 불가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었죠.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농협 조합원들이 업무 시간 이후에 농협을 점거한다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못한다라는 것밖에 안 나온다는데, 구리경찰서의 수사력과 어떤 수사 의지에 대해서 거의 한심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당시 구리경찰서장 역시 이에 대한 직무가 확실히 유기계가 됐다라는 게 저희 취재진의 당시 상황 판단이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였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비대위든 간에 조합 사업 자체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합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어떤 자기들의 먹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판이 깔리기 때문이죠. 근데 지적파트 같은 경우 지난번에 늘 강조하지만 비대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로는 소송을 서로 간에 개최를 해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불법 총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처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럼 조합은 당연히 대응하기 위해서 나를 선임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 중에 한 곳을 선임을 하게 됐는데, 해당 로펌 변호사가 조합을 변호를 하다가 조합 측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5억 정도 외상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펌에서 조합에 대한 재산을 감주를 한 거죠. 더 재밌는 거는 그 담당 변호사가 이번에 비대위 측의 변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좀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중소송 같은 느낌이 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상식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비대위 측과 조합 사이에서 일어난 소송을 보게 되면은 전혀 무의미한 소송들이 끝없이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조합의 재산을 축내기 위한 소송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해임을 위한 불법총회, 발의자 해임총회, 비대위 발의자 해임총회, 뭐 대부분 이런 거예요. 총회 관련된 동사남류, 뭐 해임총회, 무단정거에 관련된 총회, 효력정비 가처분 총회, 이러한 소송이 수십 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결국은 총회를 위한 총회, 그 다음에 소송을 위한 소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비대위하고는 이런 점들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가처분을 최대한 지양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위 역시 변호사를 사가지고 선임가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은 조합에서 사는 변호사 비용도 결국은 작전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었죠. 그리고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 자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장의 퇴임을 이끌어냈던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카더라 통신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비대위 측에서 제시를 하면서 언론사가 그쪽에 무게중심을 실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남영주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다, 얘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비대위 측에서는 저희한테 주장을 하지만은, 문제는 주장만 할 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 혹은 정황적 증거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대위 측의 의견을 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비대위의 구성원들이 저희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쪽에 비위 혐의가 다소 포착되어 있는 물질적 증거까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조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채,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결국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재건축 자체에 대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압류가 된 상태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자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자 만기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언론 측에서 볼 땐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자체적인 리스크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꺼려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살 깎아먹기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